현재 우리나라에서 700만 관객을 돌파한 영화 보헤미안 랩소디. 그로 인해 재조명을 받게 된 명곡이 있습니다. No escape from reality. 영화 제목과 같은 퀸의 대표곡 중 하나, 보헤미안 랩소디는 당시 퀸의 멤버였던 프레디 머큐리가 처음부터 끝까지 작사, 작곡을 다 한 곡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곡으로 인해 퀸은 스타의 반열에 오르게 되죠. 아카펠라로 시작해 발라드와 오페라, 하드락, 그리고 다시 발라드로 마무리되는 굉장히 독특한 구성을 가진 곡입니다. 구성뿐만 아니라 가사가 난해한 걸로도 유명한데요. 프레디는 가사의 의미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마다 해석을 관객에게 맡기겠다며 그 내용을 죽는 순간까지도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지금도 가사에 대한 수많은 해석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굉장히 다양합니다. 이 영상에서는 그중 두 가지 관점에 대해 소개를 하면서 그 속의 영어적인 표현에 중점을 두어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아카펠라 부분이 지나고 나면 발라드가 다음과 같은 가사로 시작이 됩니다. Just killed a man, put a gun against his head, pulled my trigger, now he's dead. 우선은 가사를 있는 그대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Just killed a man이죠. 조금 전 어떤 남자를 죽였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에 대해 put a gun against his head라고 pulled my trigger 했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against his head죠. 총을 머리에 갖다 댄 느낌을 받으시면 되고요. trigger이라는 건 총의 방아쇠를 가리킵니다. 그걸 pull 했다, 총을 쐈다는 소리겠죠. 그리고 now is dead니까 그 사람은 현재 죽었다는 소리가 되고요. put과 pull, 그리고 his head와 his dead가 절묘하게 라임을 이루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크게 두 가지 해석으로 나뉘고 있는 분위기인데요. 첫 번째로 이를 가정폭력에 시달리던 어느 소년이 아버지를 죽인 후 그 일에 대해 어머니에게 털어놓는 장면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담이지만 이 곡은 우리나라에서는 당시 75년부터 89년까지 무려 14년 동안이나 금지됐던 적이 있습니다. 방송 불가는 당연하고 이 노래가 수록되어 있던 앨범도 노래가 삭제된 채로 발매가 됐었죠. 당시에는 자신의 범행에 대해 털어놓는 부분이 너무 자극적이라 금지가 됐다라는 이야기가 돌았었는데요. 하지만 실상은 어이없게도 제목에 보헤미안이 들어갔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는 보헤미아가 공산권 국가였던 체코슬로바키아의 영토의 일부였기 때문이라는 이유였죠. 두 번째 해석은 레슬리 앤 존스라는 작가가 쓴 프레디의 전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녀는 이 곡을 프레디 머큐리의 커밍아웃송으로 보고 있죠. 프레디에게는 6년간 동거를 했던 여자친구 메리 오스틴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인터뷰 영상에서 둘이 함께한 지 4년쯤이 지났을 때 프레디가 굉장히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프레디가 마치 자기 자신과 싸우는 듯 했다라고 했죠. 그러다 어느 날 여자친구에게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털어놓았다고 합니다. 이 관점에서 보면 가사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게 됩니다. 마마는 엄마를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스위리, 베이비와 같이 사랑하는 사람을 부르는 애칭으로도 쓰이거든요. 우리말로 자기야의 느낌? 이 관점에서 보면 마마는 자신의 어머니가 아닌 메리를 지칭하는 말이 되어버리겠죠. 게다가 어떤 남자를 죽였다라고 하는 부분은 메리의 말처럼 과거의 이성애자로 살아왔던 자기 자신을 없애버리기로 결정, 즉 동성애자임을 선언, 커밍아웃을 하는 장면으로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가사를 쭉 보다 보면 둘 중 어느 쪽으로 해석을 하더라도 이야기가 너무 절묘하게 잘 들어맞는 걸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동성애는 구약 성경에도 여러 번 언급될 만큼 굉장히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대 유대인들은 동성애를 굉장히 혐오스러운 행위로 살인을 저지른 것과 마찬가지로 죄악시하였다고 합니다. 남자끼리 성관계를 나누는 걸 가리키는 말로 sodomy가 있는데 이는
악의 도시 서돔, 우리말로 소돔에서 나온 말이라고 하죠. 이는 기독교나 이슬람교, 그리고 프레디의 부모님이 믿고 있었던 조로아스터교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이런 이유로 프레디가 자신이 동성애자인 것을 살인을 저지른 아이의 이야기에 빗대어 표현한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정답은 프레디 본인만 알 수 있겠죠? 그럼 계속해서 다음 가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Mama, life had just begun, but now I've gone and thrown it all away. Life had just begun 이랍니다. 커밍아웃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막 가수로 자리 잡고 유명세를 얻은 걸 나타내는 걸로 이해를 할 수 있고요. 사형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아직 어린 소년이기에 이제 막 자신의 인생을 살아나가기 시작한 것으로 볼 수 있겠죠. Now I've gone 이랍니다. I've gone은 본인이 이미 사라지고 없는 상태라는 소리죠. 마찬가지로 커밍아웃의 관점에서 보면 이성애자로 살던 과거의 자신은 이미 사라지고 없다는 말로 이해를 할 수 있겠죠. 그러면서 I've thrown it all away랍니다. 우선 throw away는 쓰레기를 내다 버린다 라고 할 때 쓸 수 있고요. 또 뭔가 기회 같은 걸 날려버린 걸 나타낼 때도 쓸 수 있는 표현이죠. 여기서 it이 가리키는 부분이 또 해석이 나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커밍아웃을 선언함으로써 과거의 자아를 내다 버린 것으로 이해를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본인이 그동안 가수로서 쌓아온 그 모든 것들을 다 날려버린 걸로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럴 의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으로 mean to do something이 있죠. 보통 자신의 잘못에 대해 변명을 한다거나 할 때 정말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그래서 다음과 같이 I didn't mean to hurt you 하게 되면 너한테 상처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었다. 그럴 의도가 없었다. 실수로 그런 거다. 그 정도의 어감이 됩니다. 지금은 didn't mean to make you cry죠. 널 울리려던 게 아니다. 너한테 상처를 주려 한 게 아니다 라는 느낌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이때 역시 마마는 사형수로 본다면 어머니에게, 커밍아웃으로 본다면 메리를 지칭하는 말이 되겠죠. If I'm not back again 이죠. 그리고 this time tomorrow랍니다. 내일 이 시간에도 본인이 돌아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carry on 하라는 얘기죠. carry on은 누군가에게 하던 대로 계속 하라고 할 때 쓸 수 있는 표현이고요. 그리고 나서 as if nothing really matters니까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그냥 계속 잘 지내라는 말이 될 겁니다. 사형수의 관점에서 본다면 어머니에게 본인이 죽게 되더라도 신경 쓰지 말고 잘 지내라는 소리가 될 거고요. 메리에게 하는 이야기로 본다면 오늘의 나를, 즉 이성애자로서의 본인을 다시 보지 못하더라도 계속 잘 지냈으면 한다라는 소리가 되겠죠. Too late 이랍니다. 이미 너무 늦었다의 느낌, 이미 돌이킬 수 없음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서 my time has come 이랍니다. 시간이 다 됐다는 소리죠. 그러면서 sends shivers가 down my spine 이랍니다. 일단 shiver은 춥거나 우리가 두려울 때 몸이 떨리는 걸 나타내죠. 동사로도 쓸 수 있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명사로도 쓸 수 있습니다. spine은 척추를 가리키는 명사죠. 따라서 down my spine 하게 되면 그 척추를 따라 뭔가 이렇게 흘러내려오는 걸 나타낼 수 있고요. 전체적으로 send shivers down my spine 하게 되면 무언가가 다른 누군가를 두렵게 만드는 것, 겁에 질리게 만드는 걸 나타낼 수 있습니다. 조금 전에 시간이 다 됐다라고 했었죠? 그게 send shivers 한다는 얘기입니다. 사형수 이야기라면 이제 자신의 차례가 왔음을,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이 겁에 질린 걸 표현하고 있는 거겠죠? 커밍아웃의 관점에서 본다면 이제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힐 때가 됐음을,
그러나 막상 그렇게 밝히려니 두려운 걸 나타내는 걸로 볼 수 있겠죠. 퀸이 이 곡을 발표했을 당시 70년대의 영국은 동성애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더군다나 퀸은 데뷔 초부터 언론 및 평론가들과의 사이가 매우 좋지 않았었습니다. 프레디는 당시 영국에서 차별받기 쉬운 아시아 인종 출신이었고 이민자 집안 출신이었죠. 이런 프레디에게 동성애 성향까지 있다는 게 밝혀지면 언론에서는 더없이 공격하기 쉬운 대상이 되어버리는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Goodbye, everybody. I've got to go. Gotta leave you all behind and face the truth. I've got to go랍니다. I have to go랑 같은 말이죠. 물론 I've gotta go라고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가야 한다라는 소리고요. 두렵긴 해도 자신이 동성애자임을 밝히기로 이미 마음을 굳힌 모습이죠. 물론 사형수의 이야기로 본다면 세상을 떠나야 하는 상황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될 겁니다. Leave behind는 말 그대로 어떤 장소를 떠나면서 뒤에 뭔가를 또는 누군가를 남겨놓고 가는 걸 의미하죠. I gotta leave you all behind랍니다. 그럴 수밖에 없음을 gotta를 이용해 표현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face the truth죠. 역시 gotta face the truth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잘 쓰이는 표현으로 face facts란 표현이 있습니다. 예문 하나 보시면 let's face facts죠. 고개를 돌리지 말고 자꾸 회피하려 들지 말고 이 facts를 바라보라는 소리가 됩니다. 인정하고 받아들이란 소리죠. 지금 프레디가 말하고 있는 face the truth 역시 마찬가지 느낌으로 이해를 해볼 수 있습니다. 이때 the truth는 자신의 성 정체성을 가리킬 수 있겠죠. 더 이상 그걸 외면할 수 없음을 gotta를 이용해 표현하고 있는 거고요. Mama, I don't wanna die. I sometimes wish I'd never been born at all. I don't wanna die죠. 죽기 싫다는 소리죠. 사형을 앞둔 아이의 관점에서도 이해가 가능하고요. 커밍 아웃을 한 뒤 본인이 사회적으로 받을 그 비난에 대해 이렇게 표현한 걸로 볼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서 I sometimes wish랍니다. I'd never been born at all이죠. 나도 내가 아예 태어나지 않았었다면 할 때가 있다는 소리입니다. 동사 wish에 대해 간단히 설명을 하자면 이처럼 불가능한 상황을 바랄 때 wish 뒤에 일명 대절을 붙여서 표현이 가능합니다. I wish you were here죠. 지금 네가 여기에 있었으면 하는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죠. 때문에 you are here이라고 하지 않고 you were here이라고 과거 시제로 표현을 해주게 됩니다. 지금도 보면 I had never been born이죠. 실제로는 태어났기 때문에 이는 과거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 아니죠. 따라서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I wish I was never born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had never been born이라고 과거 완료 시제를 이용해서 이렇게 별도로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Is this the real life? Is this just fantasy? Caught in a landslide, no escape from reality. Open your eyes, look up to the skies and see.